변호사님, 요즘에 집주인 파산으로 전세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잖아요. 정말 그런가요? 이게 약간 예견된 일이긴 한데 집주인이 파산을 해서 전세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전세를 들어갈 때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세를 들어갔을 때부터 사실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. 이제 근데 이런 문제들은 첫 번째로 담보 가치에 대해서 좀 제대로 평가를 못했거나 부동산이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올라갈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 경매 넘어가도 이 정도는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내려가 버리니까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해지거나 또는 매매가가 더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 때문에 이제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긴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로 피해가 큰 이유는 전세 자체의 계약의 위험을 너무 이제 좀 간과한 면이 있어요. 지금은 이제 전 국민이 전세가 진짜 위험한 거구나 이걸 이제 아시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파산을 해서 이 전세 그 세입자가 더 안 좋아지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없어요. 집주인이 파산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도는데 지금 바로 이사 가야 할까요? 들어가기 전에는 몰라도 이미 들어가서 집주인이 파산을 할 것 같다. 라고 하면 만약에 배당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행히 내가 이제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내가 다행히 선순위라든지 또는 세입자 중에서도 순위가 있잖아요. 들어온 순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내가 좀 안전한지라는 거를 좀 먼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사를 나가는 거는 좀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점유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이중으로 들고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이제 뭐 반전세로 뭐 5천에 뭐 50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돈도 못 받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나가버리면 거기 새로운 또 부담을 또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부득이한 정말 꼭 이제 뭔가 이동의 필요성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다면 거기서 버티는 게 사실 좋죠. 왜냐면은 정보도 그 안에서 빨리 돌고 또 이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또 소통하고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알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제 이사를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집주인이 파산하고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아버리면 제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? 그 집주인이 파산을 하는 상황에서 이 집이 이제 매각이 된다면 이거는 파산 절차 안에서 보통 매각이 될 거예요. 관제인이 이 집을 현금화를 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. 그 채권자 중에는 임차인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매각 절차는 정상적인 절차고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원래 돈을 못 받죠. 네, 그러니까 경매로 처분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. 근데 이 집주인이 그거랑 별개로 뭔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집을 팔아버리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은 사실 좀 상정하기가 어려운 게 건질 돈이 있는 상태에서는 파산을 안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잘 없어가지고 만약에 건질 게 있는 상황에서 집을 팔게 된다면 내 임차 상태가 보통 승계가 되기 때문에 또 상관이 없을 거고 그래서 어느 경우든 그러니까 경매가 되든 임의로 처분을 하던 뭐 어떤 상황이든 임차인이 딱히 불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네. 혹시나 임차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불안한 상태라면 저라면은 보증보험을 먼저 알아볼 것 같아요. 제가 보증보험 얘기만 드리고 뭐 대항력을 갖춰라 확정일자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이유가 사실상 파산까지 가는 이런 문제가 되는 이런 부동산들은 임대인이 이미 이 부동산으로 사실상 다 해먹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 이제 와서 대항력을 갖추거나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집주인이 조만간 돈을 줄 테니 나와라. 이거 믿어도 되나요? 뭐 당연히 돈을 줄 테니 나가라는 건 말이 안 되죠.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동시이행이라고 해서 집주인이 나한테 돈을 줄 의무와 내가 이 집을 넘겨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먼저 이행되어야 되는 의무가 아닌데 지금 나한테 먼저 이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거는 당연히 위험할 수 있죠.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 보증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이제 집주인이 사실상 파산한 상태, 그러니까 다 놓고 도망가 버리거나 또는 이제 구속이 되거나 뭐 이런 이제 경우들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산 절차에서는 경매가 조금 더 길어지니까 일반 경매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반 경매가 요즘 기준으로는 최소 그래도 1년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. 그게 처음에 이제 이게 근저당권자가 경매 실행을 하고 이제 이게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뭐 1회차에 바로 낙찰이 되고 뭐 이런 모르겠는데 일단 첫 입찰 기일이 잡히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잡혀서 이게 첫 번째부터 낙찰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유찰되고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데 요즘은 경매 물건이 또 쏟아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기일 자체가 좀 늦게 잡히고 낙찰도 늦게 되고 이러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낙찰되고 나서도 배당 기일을 또 잡아서 또 배당을 또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. 혹여나 경매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이게 되게 골치 아픈데 요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.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선순위에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뭐 어차피 나는 이제 나가야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내가 선순위인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처음에 내가 2억의 오피스텔인 거를 생각하고 1억 8천으로 들어왔어요. 근데 지금 이 오피스텔 시세가 1억 5천인 거예요. 그러면은 1억 8천짜리 선순위 있는 물건에 누가 들어와서 여기를 인수하겠어요. 시장가가 1억 5천인데 그러면은 이런 물건은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유찰 7회 8회 유찰돼도 계속 유찰되고 그럼 이거 아무도 안 사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그 물건을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매가 안 되는 경우들은 아까처럼 오히려 임차인이 받아 나올 게 없는 경우에는 낙찰이 그나마 되고 임차인이 완전 선순위로서 그러니까 낙찰자가 이 임차인의 임차 조건을 그대로 인수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짜 지금은 답이 없어요. 그래서 계속 유찰되고 그냥 임차인은 계속 거기 살고 있는 거고 방법은 뭐 떠안는 건데 떠안으면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. 내가 1억 8천에서 지금 시장가가 1억 5천인데 3천만 원 손해를 감수하겠다? 이러면 이제 인수하는 거고. 집주인이 파산을 했을 때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? 이거는 이제 많은 운이 필요하죠. 첫 번째, 집주인이 나보다 우선되는 채권자가 많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. 예를 들면 체납세액, 그러니까 세금은 보통 우선되기 때문에 세금 체납액이 좀 많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 우선되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좀 적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내가 그 건물에서 들어와 산 지가 좀 오래된 게 좋겠죠. 그래야 내 뒤에 임차인들보다 내가 좀 더 빨리 받을 수가 있으니까. 근데 이거는 또 봐봐요. 다가구냐 다세대냐 또는 뭐 다 개별 그 단독 건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서 이거를 뭐 일부러 돌려받을 수 있냐 이거는 너무나 사람마다 다른 거고 오히려 파산은 좋은 게 뭐냐면 이 집주인의 재산을 요것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경매라는 거는 그 부동산을 매각해서 내가 순위를 배당받는 거라서 그 물건에서 받을 게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내가 또 해야 돼요. 이 집주인의 다른 뭐 예금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해야 되는데 파산 같은 경우에는 싹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 번에 털어버리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까지도 같이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조금 그렇게 유불리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 정도는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파산했을 때 내가 받는 게 더 불리해지는 건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경매에서 받을 순위가 달라지거나 하는 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원래 내가 받을 그 우선권이 있는 사람은 파산을 해도 똑같이 우선권이 있는 거라서 문제는 없고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이 행여나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거는 좀 내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현재 전셋집에 체납이 있거나 경매 조짐이 있거나 이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나요? 나와라 라고 하고 싶어요. 왜냐면 제가 이거 전세 사기가 이렇게 이슈가 되기 전에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진짜 이 증빙도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그때 피디님의 그 표정이 기억나요. 이 사람이 왜 이런 소리를 하지? 전세가 월세보다 더 좋은데 그때 약간 저금리였어요. 그래서 제가 전세라는 거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. 내가 이 임대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 집의 상태를 엄청나게 잘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라.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인데 전세가 3억인 거예요. 뭐 이런 데 들어가도 되죠. 왜냐면은 너무나 한도가 남아 있으니까. 그러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무튼 내가 무조건 100% 받아 나올 가능성을 확보된 상태로 들어가라. 그때는 이제 임대인 체납세액도 확인도 어려웠거든요. 그러니까 전세금을 주고 내가 몇 억짜리를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몇 억을 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위험한 제도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1억, 2억도 아니고 막 3억, 5억, 뭐 7억 뭐 이런 거를 턱턱턱 이렇게 넣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들어간다는 반전세 정도? 왜냐면 월세도 너무 비싸니까. 아무튼 전세는 가급적이면 말리고 싶어요. 네. 그 생각은 네, 몇 년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전 사기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와라. 네.